카카오 직원들이 부들부들 부글부글 끓는다. 예, 이 부동산 급락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장 이야기 듣기는 카카오 직원들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뭐 카카오 직원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이유가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뭔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일단 예, 지금 카카오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카카오 그룹의 근무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때는 재택근무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 조직인 셀이나 파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집에서 근무해? 그럼 집에서 일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에는요, 부문이나 그룹이나 직속실 단위의 조직장이 결정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잖아. 아니 지금까지 재택근무해서 뭐 실적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느냐. 나는 출근 못하겠다 하면서 직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난 사무실 싫다 이거예요. 그냥 집에서 일하겠다. 아니면 내 사무실 만들어 놨으니까 내 사무실에서 일하겠다. 예, 나는 편하게 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완전 원격 근무가 50%,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이 50%.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혹은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말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완전 원격 근무가 50%가 되고 주 3일 이상 출근하는 사람이 50%니까 사무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 부동산을 폭락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오피스 말입니다. 사무실 말입니다. 사무실 건물들, 저는 부동산 점점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조직의 반발이 있으면서요,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를 보면 사무실 공실률이 19%예요. 1991년 저축대부조합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공실률이 19.3%인데 그때보다 하고 비슷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충격적이란 이야기죠. 지금 보면 말입니다. 그런 모양새가 점점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공실률이 많아지면 많아지니까 오피스 빌딩들이, 사무실 건물들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오피스 빌딩의 매매 가격이 2019년 대비 2023년 27.6%가 빠졌습니다. 9,270만 달러의 오피스 빌딩이 6,700만 달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려 2,550만 달러가 빠졌다. 27.6%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조직의 통제를 눈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또 미국은요. 조직의 통제나 조직의 관리를요. 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사무실마다 기업마다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린 특성이 눈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사람을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게 아니라 퍼포먼스 실적만 나면 된다. 이런 문화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사람들은 편한 거를 좋아하고 편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말입니다. 재택근무 심지어는 이 리빙 공간이라고 하나요? 삶의 공간하고 사무실 공간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요. 상업용 빌딩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꼬마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 5층 이하의 빌딩들도 저는 진짜 고민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5층 이하의 빌딩에 입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자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자영업자 장사됩니까? 요즘 자영업자 장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내 건물에 내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공공요금도까지 올라갔으니 남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5층 이하의 꼬마 빌딩에 자영업자 입주가 얼마나 많아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히려 5층 이하의 이게 꼬마 빌딩을 이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앞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결국 말입니다.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문제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거고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맞물려서 계속 가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든 아니면 사무실 건물 오피스 빌딩의 상업용 부동산이든 앞으로 심상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저도 사무실을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이자는 내려갈 거고 차라리 조그만 사무실 하나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 받으면 된다. 대출이 말입니다. 지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실입주를 할 경우에는 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 임대료 많이 내니 그냥 실입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건물의 가격만 올라가면 저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주춤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게 많아질까? 최저임금이 이렇게 비싼데 창업의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진짜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런 작은 단서들을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멀리 보면 미국 시장을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